네, 안녕하세요. 천만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세이지메이커 활용 방법 진화하기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효근입니다. 오늘 본 세션에서는요, 기술 구조가 변화하고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AI, ML을 적용을 할 때 어떤 고려 사항들이 있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사용자가 1000명, 10,000명, 그리고 10만 명을 넘어서 1000만 명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AI, ML을 적용하는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의 성장만큼 요구되는 서비스의 종류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의 기대 수준, 품질,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요구도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복잡도는 당연하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개발팀의 규모도 리니어하게 아마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가상의 사례로 놓고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아래 두 가지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I, ML 개발 시 사전에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ML 도입 시 AWS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각각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모범 사례라던가 이제 고려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각 시나리오별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별화가 없는 변경이라면 이제 당연히 어떤 서비스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의 아키텍처를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조직의 특성,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없고 개발팀이 파이썬에 얼마나 익숙한지, 그리고 요즘에 텐서플로우 같은 모델을 배포를 하려고 하면 디펜던시 문제 때문에 당연히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를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환경을 운영하거나 유지보수 관리할 인력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어떤 조직의 특성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시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형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PI를 호출만 하시면 바로 그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AI 모델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 준비가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서비스의 품질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본 원칙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비즈니스의 시작인 데이 1부터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의 첫째 날이고요. 사용자는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방향 그리고 계획도 아직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스턴스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했고요. 지금 CTO가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역할도 하고, ML 엔지니어 역할도 하고, 그래서 유니콘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I, ML은 진짜 도입을 해야겠다라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AI, ML 기술을 한계 이상의 기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가 이미 과반수를 넘었다라는 시장조사 기관의 결과도 있고, 그리고 보통 AI, ML 프로젝트 하면은 파일럿을 하다가 그냥 망가지기도 하고, POC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예전엔 많았는데 2024년까지 75%의 기업이 이젠 정말 운영 환경까지 활용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거대 모델들 생각을 해보시면요, GPT-3 같은 경우에 파라미터 수가 1750억 개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모델들 보면 2000억 개 넘어가고 5000억 개 넘어가고 정말 파라미터가 되게 커지고 있고, 이제 그만큼 나오는 서비스의 어떤 차별화된 모습들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이미지를 생성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정말 사람과 비슷하게 채팅을 해준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AI, ML은 정말 이제 필수구나. 우리도 이제 서비스 도입해야겠다. 이제 그런 의사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처음 하신다면 어떤 고민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될까요? AI, ML을 좀 어떤 데에다가 적용을 할지 좀 구체적인 방향성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비전 쉐어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AI, ML을 적용을 할지, 아니면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컴퓨터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남자를
고우의 화풍으로 그려줘 라고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로 생성한 그림이거든요. 어떤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지, 아니면 상품 추천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 회사 내부에 어떤 그 효율을 위해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수율을 올린다던가 어떤 배송의 최적화를 위해서 AI, ML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체크 포인트는 가장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이 가능한가, 이제 그거를 좀 미리 사전에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학습을 위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하고 보관이라고 하면 바로 비용 발생이죠. 그래서 그 비용을 감내하고라도 이 AIML을 도입을 할지, 이제 그 부분도 사전에 좀 확신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의 지표들이 되게 많죠. 뭐 일일 방문자 수라든가 뭐 재방문율, 뭐 클릭률, 전환율, 이탈률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매트릭 중에서 AIML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게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 성공 지표를 어떤 매트릭으로 가져갈지, 이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여러 참여자들,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ML 아키텍트가 될 수 있고, ML 엔지니어나 뭐 오퍼레이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간에 소통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역할 범위들, 스콥, 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고민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용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 좀 서비스스럽게 멀티 에이지에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서버를 웹 3티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용 S3를 추가를 했고요. 구매 패턴을 분석을 한다거나 수요 예측을 위한 데이터 분석 담당자도 채용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딱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웹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저장을 어떻게 할지,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그 탐험적 데이터 분석, 그리고 에드호 쿼리, 그러니까 목적형으로 쿼리를 실행할 때 어떤 아키텍처를 할지에 대한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S3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성을 했고, 그리고 EC2에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활용을 하시면 그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동일한 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상태로 주피터 노트북을 띄워서 뭔가 데이터가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탐험적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애드웍으로 들어오는 뭐 수요 예측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다라고 하면은 그 아테나와 같은 서벌리스 분석 도구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정형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비정형 데이터들, 뭐 이미지라던가 뭐 보이스를 저장을 할지 말지, 이제 그런 것도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트리밍으로 저장을 할지, 배치로 저장을 할지, 뭐 1배치인지, 뭐 일주일에 한 번인지, 이제 그런 것들 챙기셔야 될 것 같고, CSV와 같은 그 플랫 파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파켓이라던가 뭐 에이블로라던가 여러 가지 데이터 포맷들이 많죠. 이제 그 포맷 중에 어떤 것을 활용하실지, 이제 그런 것도 고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외부 시스템 연동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그런 필수적인 연동을 어느 범위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점점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게 되면 뭐 DW에 구성을 했다가 데이터 레이크에 구성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뭐 스트리밍으로 구성을 했다가 이제 또 배치로 변동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 그렇게 변동성이 많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저장, 쿼리, 데이터 활용 파이프라인에 조금 유연함을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용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지 AIML 엑스퍼트 SA이신 심대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서비스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인공지능 도입하기로 의사결정을 했고, 이제 실제로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는
아까 고민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차곡차곡 S3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 분석자도 채용을 했고 이 비즈니스를 이끌기 위해 비즈니스 담당자도 채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많은 인원을 뭔가 투입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그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그리고 빠르게 머신러닝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머신러닝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AWS에서는 머신러닝 전문가나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코드, 로우코드 기반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는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전처리라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는 데이터 랭글러를 통해서 쉽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건데요. 오토파일럿은 데이터를 올리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최적의 모델을 찾아주는 AutoML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를 활용하시면은 일반적인 유즈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상용으로 아니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모델들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예제들을 제공해서 쉽게 학습하고 서비스에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전문가가 있다면 이런 서비스들로 순차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세이지메이커 캔버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개하면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러고 나면 자동으로 모델이 생성돼서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은 실시간 또는 배치 추론 이런 다양한 세이지메이커 배포 옵션을 사용해서 운영 환경으로 서비스를 해보실 수도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은 인력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랭글러랑 캔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적재하는 일부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빨 빠진 데이터가 있으면 채워주고 중복된 데이터는 제거해주고 최종적으로는 머신러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변환 같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처럼 한 땀 한 땀 코딩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고 반복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데이터 랭글러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일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적재 같은 경우에는 AWS 내부의 저장소뿐만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 같은 외부 서비스들로부터 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들은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사용해서 쉽게 통계적인 분석을 하고 그래프를 보고 데이터 변환을 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작업들은 여기 보이시는 시각화된 툴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작업들을 워크플로우 형태의 레시피로 구성해서 실수를 반복을 하더라도 실수를 좀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진 레시피를 스케줄러에 붙여서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이지메이커의 다양한 서비스에 물려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데이터가 준비됐으면은 이제 그걸 활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는 그 활용 방법을 굉장히 많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를 예측해본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재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고요. 고객 이탈률 같은 것들도 예측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마케팅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들이 생각나실 거고 다 해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가 머신러닝 프로젝트고 시간이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사용해서 비즈니스 담당자나 아니면은 데이터 분석가들도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편리한 UI를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AutoML 기능을 사용해서 최적의 모델들을 학습하고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예측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나중에 데이터 과학자한테 보내서 피처 엔지니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들어주는 새로운 모델을 받아서 예측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뷸러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분류 모델이라든지 예측 모델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자연어 처리,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유즈 케이스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AWS에서는 노코드, 로코드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머신러닝 서비스를 뭔가 런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AI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개인화된 실시간 추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상품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하고 싶다. 리뷰 이미지에 대한 긍정, 부정을 검색하고, 분류하고 싶다. 뭐 이러면 레코그니션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사용법을 익히고 API를 잘 활용하시면은 유즈 케이스들을 쉽게 구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과학자들은 지금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익혀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분석, 학습, 배포, 모니터링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것들은 AWS에서 관리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와 인프라 위에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상태로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사용자가 10,000명을 넘었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다양한 AWS의 서비스들을 확인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을 가장 빨리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노코드와 로코드, AI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서비스는 계속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사용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나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회사라는 인지도도 좀 생겼겠죠. 하지만 경영진들은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긴 한데 독자적인 모델이 없는 건데 우리가 인공지능 회사가 맞냐? 라는 반문을 던지면서 도전 과제들을 이제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모델을 좀 만들고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야 된다라는데 모두가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동시에 하루가 다르게 소개되고 있는 오픈소스 머신러닝 모델들도 빠르게 적용해서 활용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좀 여유가 생겨서 데이터 과학자, 분석가, ML 엔지니어들도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계속 인력은 늘어나고 모델도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포인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관리 체계에 대한 고민도 하실 때입니다. 그럼 이런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체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세이지메이커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시면은 머신러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불필요한 일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머신러닝 개발 환경 그리고 운영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키텍처를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세이지메이커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동작합니다.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허깅페이스와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 과학자나 다른 엔지니어가 이미지 관리하는 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빌드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이지메이커에서 관리하는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그냥 평소에 하듯이 모델링하고 학습에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학습을 할 때는 트레이닝 잡이라는 걸 실행시키실 텐데요. 트레이닝 잡을 실행하면 학습 클러스터에 필요한 인스턴스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랑 학습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고요. 필요한 패키지가 설치된 다음에는
저희가 작성한 코드가 돌게 되는 거죠. 학습이 완료되면 만들어진 모델 파일은 S3에 올라가고 인스턴스는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서벌리스 형식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트레이닝이 끝났는데 VM이 계속 켜져 있어요. 뭐 이런 사고들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비용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배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라는 걸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론용 컨테이너가 먼저 올라올 거고요. 모델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면은 몇 분 내로 HTTP API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추론용 코드를 웹을 통해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 설정, 웹 서버 이런 것들은 엔드포인트에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많이 덜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전처리나 후처리가 필요하다 요청에 대해서 그러면 람다 함수를 더 붙일 수도 있고요. 뭐 A/B 테스팅을 해야 된다든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환경 설정을 조금씩 추가해 주시면 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아키텍처로 머신러닝 개발 환경이랑 운영 환경을 저희는 구축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를 하고요.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반복해서 머신러닝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사전 학습 모델들을 활용하거나 일반적인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좀 쉽게 활용하고 싶은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를 사용하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뭐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몇 장의 사진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학습해서 아바타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요새 각광받고 있는 텍스트 생성 모델이죠. GPT-J 같은 그런 모델들을 사용해서 상품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350개가 넘는 모델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예제 노트북이랑 배포할 수 있는 리소스들을 전부 다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활용해 보시면 타임 투 마켓을 노려보실 수도 있겠죠. 끝으로 마지막 요구사항이었던 거버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채용하고 여러 실험을 하면서 팀을 여기에 붙였다 저기에 붙였다 계속 조직 변경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마다 필요한 것은 권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팀이나 보안 팀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AWS에 어떤 권한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하다 보면은 시간이 몇 주는 금방 가버립니다. 이제 세이지메이커 롤 매니저를 사용해서 이런 권한 설정을 좀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구성된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설정된 권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커스텀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팀과 핑퐁을 칠 필요가 없으니까 몇 주씩 걸리던 일들이 몇 분 내에 단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들어내는 모델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생성해내는 모델들은 저희는 모델 카드를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어떤 트레이닝 잡에서 무슨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모델인지, 성능 지표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뭐 모델에 대한 요약을 넣어놓는다든지 용도 같은 것들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넣어놓고 이런 문서화하고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모델들은 세이지메이커 모델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어떤 모델이 엔드포인트로 배포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배치 추론을 사용했다면 언제 마지막으로 썼는지 이런 관리 포인트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알람 기능도 있어서 만약에 뭐 성능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케이스에는 바로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머신러닝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다음 단계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잠시 효구님에게 마이크를 넘겼다가 다시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제 사용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빙할 모델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AIML 개발팀의 숫자도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늘어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배포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배포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배포 과정에서 실수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분석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학습 그리고 배포 환경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도 이제 수집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 모델의 배포 자동화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MLOps를 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모델 승인자 그리고 ML 엔지니어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MLOps는 그 머신러닝판 DevOps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오퍼레이션의 합성어이고요. 그 머신러닝 모델을 빌드하고 학습하고 배포하는 이 전체 과정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가시적인 것들을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그 왼쪽에 보시면 소스 버전 컨트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소스 커밋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이벤트를 트리거로 받아가지고 모델의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 전체적으로 자동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학습되고 모델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검증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모델 레지스트리에 그 해당 모델이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등록된 모델은 모델 승인자가 이 모델은 운영 환경에 배포해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승인을 딱 하는 순간 모델의 배포 파이프라인이 이제 자동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포 파이프라인에서는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엔드포인트 그리고 스케일링, 오토 스케일링 그룹과 같은 여러 가지 설정들이 한데 모아져서 서빙하는 아키텍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이 MLOps의 그 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MLOps 파이프라인은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스텝 펑션을 활용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그 오픈소스 MLflow라던가 큐브플로우 같은 이제 그런 다른 툴들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즈의 장점을 좀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파이프라인즈가 만들어지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점의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이제 그에 맞닿게 뒷단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되게 익숙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든가 이제 코드 시리즈의 리소스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모델의 배포 과정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 데브옵스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빌드를 잘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 코드 시리즈 툴들을 통해서 어디가 잘못됐구나, 중간에 어디가 문제가 났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 디버깅을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똑같은 환경을 또 한 번 만드는 과정일 때 데브옵스 엔지니어랑 같이 협업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이렇게 격리해서 만들고 싶으실 때는 멀티 어카운트 아키텍처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쪽 계정 그리고 배포 쪽 계정을 오가니제이션즈의 계층 구조로 관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책 기반의 제어를 그 오가니제이션 유닛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그 오가니제이션 밑에 딸리는 어카운트들, 이제 그 어카운트들이 각각의 정책을 다 상속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권한 정책들을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사용자 수가 100만으로 넘어섰는데 대열님, 이 다음에 어떤 고민을 하면 될까요? 벌써 100만의 사용자를 가진 서비스가 되었네요. 성공하지 못했으면 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100만이 됐으니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비슷한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쯤에서 고민하게 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만 사용자의 서비스로 성장했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을 하실 겁니다. 하나는 아예 남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새로운 기법을 사용해서 정말 멋진 서비스를 기획해야 되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점점 늘어나는 모델이라든지 트래픽에 대해서 운영 비용을 조금 효율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운영 효율성을 달성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먼저 새로운 멋진 기능이라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검색 기능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품을 검색할 때 텍스트 데이트만 사용했습니다. 동그란 테이블을 검색했다. 그러면 저희는 쿼리를 날려서 동그란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보여주겠죠. 최근 등장한 멀티모달리티 모델이라는 걸 사용하시면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함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란 테이블에 대해서 사진을 보고 동그란 형태의 테이블, 탁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말 멋지겠죠? 이런 기능이 있어야 경쟁자를 따라잡지 못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모델을 만들려면 특별한 학습 기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비용을 어떻게 또 최적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학습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최근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멀티 모델리티와 같은 모델에서는 점점 더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고 더 많은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멀티모달리티 같은 경우에는 4억 건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로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요구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GPU 한 대만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대의 GPU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대의 인스턴스로 데이터를 전부 다 흩뿌려서 학습하는 데이터 분산 학습을 활용합니다. 저희는 AWS 네트워크와 인프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이지메이커 분산학습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건데요. 기존의 파이토치 DDP, 호로보드와 같이 분산학습을 지원하는 분산학습 코드가 있을 텐데 그거를 몇 줄의 코드만 바꾸시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최적화가 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스턴스가 추가될 때 확장 효율성이라 그러죠. 그 부분을 거의 선형에 가깝게 달성했습니다. 연산이 많이 들어가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른 고성능 컴퓨팅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당 비용은 좀 늘어나겠지만 오히려 학습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습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대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셨을 텐데요. 파라미터가 수억, 수천억에 달하는 모델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델들은 모델 사이즈가 몇백 기가를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GPU 한 장에 모델 하나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 저희는 모델 병렬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모델을 레이어별로 쪼개서 GPU 1번, 2번, 3번에 할당하는 방식인 거죠. 세이지메이커 분산학습 라이브러리는 모델 병렬화도 지원하고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GPU에 할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들은 어떻게 배포를 해야 될까요? 멀티 GPU를 활용해야겠죠. 그러면 세이지메이커에서는 라지 모델 인퍼런스 컨테이너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대용량의 모델들도 알아서 분할한 다음에 멀티 GPU를 활용할 수 있는 배포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이지메이커 분산학습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새로운 뭔가 신기술을 사용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빨라진 학습 시간 덕분에 타임 투 마켓이랑 비용 절감 효과를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운영 비용인 거죠. 지금까지는 모델을 배포한다라고 하면은 엔드포인트 하나에 모델 하나를 올리게 됩니다.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델 크기에 따라서 CPU를 쓸 수도 있고 GPU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트래픽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오토 스케일링까지 걸어서 비용을 최적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스턴스 하나에 모델이 하나만 올라간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멀티모델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엔드포인트에 컨테이너가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에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모델들이 동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모델들이 내려오게 되겠죠. 오토 스케일링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는 또는 트래픽이 너무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멀티모델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셔서 하나의 엔드포인트,
인스턴스에 수백 개의 모델까지도 배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시고 모델이 좀 많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100만이 아니라 10만 아니면 이전 단계에서도 고려하실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100만 사용자를 가지는 서비스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효구님께서 대망의 1000만 사용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5명 중에 1명은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동료들과 별 해는 밤에 축하를 하고 있는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상황은 업계를 대표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되었고요. 이제 필요한 것은 트래픽이 정말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유연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안정적인 배포,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API를 원래는 이렇게 그냥 상품에 대한 정보만 조회를 하던 그런 서비스였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AI, ML 서비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어떤 좀 더 고도화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해지는 걸 많이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청을 받으시게 되면 기존의 그 레이턴시에다가 이제 최소한의 초저 지연으로 처리를 다 요구를 받으세요.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에 어떤 처리를 지금 요구사항으로 받으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세이지메이커의 호스팅 기능을 활용을 해서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일단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트래픽을 대비를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기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워크로드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모델의 프로비저닝된 인스턴스 수를 동적으로 조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트래픽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보통 월요일 날 제일 쇼핑몰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줄어드는 요일이라고 하면 줄어든 만큼 인스턴스 수를 자동으로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모델 배포를 위해서는 그 A/B 테스트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A 모델, B 모델의 비중, 가중치를 이렇게 나누시면은 뭐 70%는 A 모델로 가고 나머지도 30%는 B 모델로 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간단한 설정만으로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릴리즈된 섀도우 배포를 활용을 하시면 기존의 그 리퀘스트를 100%를 클로닝 해가지고 C 모델로 이렇게 라우팅을 해주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는 사용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리스폰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S3에 따로 별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잦은 모델의 배포를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성능의 추론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추론 시간을 가속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WS에서는 그 아마존 기계학습 전용치 기반의 인스턴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학습을 위해서는 AWS 트레니움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추론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의 경우에는 인퍼런시아를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규모 모델이나 언어 모델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인퍼런시아 2를 활용을 하시면 기존 GPU 모델 대비 최대 70% 정도 비용을 절감을 하시면서 또 성능은 비약적으로 끌어오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본 세션의 세 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인력과 노력으로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싶으시다면 AWS의 완전 관리형 AI 서비스들 그리고 노코드, 로코드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확대 그리고 사용자 증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진화가 필요하겠죠. 머신러닝 개발의 여정을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효율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AI, ML 서비스의 여정, 그 시작과 끝을 AWS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세션이 그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방법을 좀 고민하면 좋겠구나 이제 그런 단초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이후 진행되는 AI, ML 세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